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입력하는 곳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입력을 해야 하므로 사업주 본인의 식대나 개인적인 지출은 입력을 하시면 안됩니다. 비용 입력 방법은 위에 있는 항목에 맞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입 입력과 전체적으로 입력 방법이 동일하지만 항목과 지불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은 지출된 비용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선택해 주는 곳입니다. 항목은 크게 재료, 상품과 일반 경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재료는 제조업, 음식점의 경우 가공을 하기 위해 원료를 샀을 때에 해당하는 원재료, 부재료가 있으며, 상품은 물건을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경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직원 식대, 접대비 또는 관리비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증빙 방법에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그 이외의 증빙에 해당하는 간이 영수증이 있습니다. 비용 입력 시에는 각 증빙 방법에 맞게 건별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하며,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한 거래처를 선택하고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통하여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래 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수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래 입력 시 거래처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거래 입력 전 수취한 세금 계산서에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마지막으로 하단에 영수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거래는 음식업에서 요리를 하기 위하여 해산물을 구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재료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날짜를 클릭하여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에 있는 날짜를 클릭해 줍니다. 거래처를 클릭하여 세금 계산서 공급자란에 있는 거래처를 선택해 줍니다. 원하는 거래처가 없는 경우 하단의 거래처 추가를 통해 거래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입력 시에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를 등록하신 후 해당 거래처의 상호를 클릭하여 입력을 해 줍니다. 항목은 지출한 비용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며, 요리를 하기 위해 해산물을 구입한 경우이므로 원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에는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품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세금 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입력을 해 줍니다.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아닌 면세 공급가액에 총액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방법을 클릭하여 세금 계산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입력하려는 거래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현금에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전자세금 계산서 선택사항에 예를 체크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며,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체크 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입력 후에는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거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영수증상에서 거래 일자와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리고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영수증을 보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금 영수증 거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거래는 10월 5일날 발생하였고 직원 식대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가정하여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날짜를 클릭하여 영수증 상에 있는 날짜를 클릭해 줍니다. 날짜 선택 후에는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지샵 자동장부에서는 특정한 거래처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는 비용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항목 설정을 통하여 비용의 항목까지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입력 방법은 제일 먼저 하단에 거래처 수정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비용 항목을 설정할 거래처의 상호를 클릭하시면은 등록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 항목 설정을 클릭하시면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이번에 입력할 거래는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입력한 경우이므로 항목을 하단의 직원 식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후에는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 항목 설정을 한 경우에는 장부 입력 시에 거래처를 누른 후 해당하는 거래처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비용 항목까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품목에는 비용이 지출된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영수증 상에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입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방법을 클릭하여 현금 영수증을 선택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입력할 거래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현금에 현금 영수증을 선택하여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후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통하여 거래를 저장해 줍니다. 다음은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거래는 10월 7일날 발생하였으며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여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클릭하여 영수증 상에 있는 날짜를 클릭해 주시고 거래처를 클릭하여 비용을 지출한 거래처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항목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항목을 접대 식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선택 후 품목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품목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장부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품목을 입력하지 않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상에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하여 입력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방법을 클릭하여 카드를 선택해 줍니다. 카드 선택 시에는 결제를 한 카드까지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접대비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거래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에서는 금액에 입력한 부가세가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지 않으며 위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접대비와 비슷한 비용으로는 차량 부대 비용이 있으며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 방법까지 선택 완료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거래를 저장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부대 비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거래는 차량을 주유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입니다. 위의 영수증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등록일, 마지막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한 후 장부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날짜를 클릭하여 영수증 상에 있는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거래처를 클릭하여 결제한 거래처를 선택해 줍니다.
항목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차량 주유 후 비용이 지출된 경우이므로 항목을 차량 유류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수증에 맞추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방법을 클릭하여 카드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므로 해당하는 카드까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의 종류에 따라 매입세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차량 부대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의 경우, 두 번째로 1000cc 이하의 차량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의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같은 이륜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부대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차량은 부대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력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차량은 매입세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가정하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매입세 불공제 선택사항에 예를 체크해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부대 비용이 부가세 매입세 공제 불공제가 되는 경우 입력한 부가세는 접대비와 동일하게 부가세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영수증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에 정규증빙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증빙이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시면은 금액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위의 거래는 10월 30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가정하여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클릭하여 비용을 지출한 날짜를 선택해 줍니다. 그 후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기타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처이므로 기타 거래처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거래처 선택 시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금액 입력 시 공급가액의 총액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거래처 선택 후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관리비 고지서이므로 건물 관리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에 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거래처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처이므로 공급가액에 총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방법을 클릭하여 기타 영수증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위의 거래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좌이체에 기타 영수증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 관련 거래 선택 시에는 계좌이체를 한 계좌까지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영수증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비용에 입력하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거래는 기타 영수증을 수차였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정규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해당 거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말씀드리자면은 1번 관리비나 전기료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신청을 하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입력 시에는 지불 방법의 기타 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 계산서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자 비용, 정규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 택시, 항공기, 유료 도로 통행료,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관련 거래들은 거래 입력 시 지불 방법의 기타 영수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력할 거래는 관리비이지만 세금 계산서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 거래를 저장해 줍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수기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며, 거래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씩 입력을 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장부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에 대한 거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쉽게 거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입력된 거래들은 지불 방법별로 거래처와 공급가액, 부가세로 나뉘어져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입력 시에 지불 방법과 거래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